교수님이 하시는 말씀, 인내심이 적다는 걸 이꼴 판단이 빠르다. 판단이 빨리빨리 늦어지면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다. 네. 인내심이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AI 시대에 기술과 서비스가 융합된 최고의 디자인이 어떤 것인지를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 설상훈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계공학과 심리학을 두 가지를 전공하신 정말 융합형 연구자이신데요. 간단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성균관대학교 서비스융합 디자인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설상훈이라고 합니다. 성이 특이해서 다들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설상훈이라고 합니다. 네, 주로 저는 이제 데이터나 AI를 통해서 기업이나 이제 실제 상황에 어떻게 이런 AI 데이터를 적용하는지를 연구하는 사람이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으로는 보통 이제 경험을 디자인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데이터 기반 서비스, 데이터 기반 경험 디자인 이런 네. 말씀 하셨는데 네. 그 분야에서 정말 많은 국내 이제 굵직 기업들을 컨설팅도 하시고 프로젝트도 진행하셨는데요. 네. 저희들한테는 아직 좀 생소하거든요. 데이터 기반의 네. 뭐 경험 디자인 혹은 브랜드 디자인 네. 어떤 거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지금 이제 생활하고 있는 이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포함인데 이런 카페 가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정성스럽잖아요. 그냥 이렇게 어떻게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것들인데 그거를 저희 같은 사람들은 거의 격자로 나눠서 101010 번호로 보고 숫자로 보는 행위들을 주로 합니다. 약간 모호한데 약간 어떤 약간 사례를 들어서 뭐 네. 구체적으로 프로젝트를 언급하실 필요는 없는데 사례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뭐 쇼핑몰 같은 경우 여러분 지금 가서 이제 쇼핑하시고 있는 여러 가지 있던 쇼핑몰의 경험들은 사실 굉장히 데이터 기반으로 여러분 전부 다 분석하고 있고 그 분석한 기반 위에서 여러분이 실제로 얼마 정도 쓸 것까지도 사실 예측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얘기 하시죠. 아, 내가 또 이만큼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 여기 와서 또 이만큼 썼어. 라고 하지만 죄송하지만 저희는 여러분 그만큼 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그 마트 같은 데서 네. 계산대 바로 앞에 무슨 껌이나 뭐 사탕이나 뭐 이런 거 놓잖아요. 네. 그 지금 구체적인 얘기가 그런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 상품 하나하나도 다 예. 가격이 있고 예. 사실 사는 타이밍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재산 상태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에 맞춰서 전부 다 디스플레이 하나하나도 계산돼서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소비자들의 심리를 잘 알아야겠네요. 네. 소비자의 심리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말이 무서운 건데 소비자들의 심리가 중요한 겁니다. 소비자 개개인의 심리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집단. 네, 여러분 갖고 계신 지금 이 옷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예.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입는 거지 여러분 자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입는 옷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하다 보면 네. 소비자들의 심리를 좀 더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의도한 대로 따라가게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입장에서는 약간 나쁘게 말하면 속고 있다? 네, 네, 아무튼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누군가의 의도대로 내 의도는 아니지만 따라가게 된다? 네. 라는 건데 네. 그러면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거를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신을 차려서 뭘 보실 겁니까?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자연을 보시거나 아니면 내 안에 사색을 하시거나 이런 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예 그런 미디어나 이런 걸 아예 안 봐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친구를 지금 이 친구도 이미 보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 흔히 우리나라가 그 OECD 거의 뭐 11위 엄청 높잖아요. 이렇게 사회성 높은 국가는 흔히 사회성 높다는 거는 내가 하고 싶은 건 충분히 감추고 남이 해줄 수 있는 걸 배려하면서 같이 가는 사회라고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해 진심을 충분히 감출 수 있는 능력이 만천하에 지금 다 정비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만약 나 자신만을 성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어렵죠. 사실 어렵죠. 왜냐하면 잘 안 어울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해서 잘 어울려요. 멋있어요.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벗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못합니다. 그러면 사색하실 겁니다. 어울린다는 건 뭘까? 저 친구가 좋아하는데. 그래, 난 어차피 나의 목적은 저 친구와 함께 노는 거고 저 친구와 함께 살아가는 거면 저 친구에 맡겨서 입는 게 잘 어울린다. 이렇게 뻔히 가는 걸 알는데 여러분이 나만의 뭔가를 하겠다? 이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AI를 어떻게 지금 활용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공학도였기 때문에 예. 저희가 뭐 새로운 거 인사이트 얻으려면 뭐 대단한 뭐 알고리즘을 할 수도 있지만 보통 자연에서 배우는 경우도 있어요. 생태모사라고 해서 그 자연의 뭐
뭐 상어의 그 피부 조직의 어떤 모세를 그 조직을 따와서 수영복을 만들었더니 엄청 빨라져. 수영 그 협회에서 금지했잖아. 그거 입지 말라고. 네. 그런 것처럼 대부분의 경우 이제 자연 상태에서 많이 배우는 것 중에 태도가 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일단 그대로 베끼는 게 있어요. 모델링하는 게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매트릭이라고 해서 그 측정 가능하게 전환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멘토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통찰을 얻어내는 행위가 필요한데 네. 마트나 이런 곳에서도 맨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이제 움직이시는 모든 공간의 패턴을 이제 그대로 저희가 본을 땁니다. 그게 왜 필요하냐면 옛날 같은 경우는 지름길이 보입니다. 저는 이제 그 어디 이제 여러분 아시마나 그 아파트 회사 이제 디자인할 때 이제 같이 들어갔는데 아파트 회사에서 제일 고민 쌓인 게 뭐냐면 학교도 그러는데 조경을 해놓으면 제발 좀 건너가지 마세요 거기를. 근데 굳이 거기를 뚫고 지나가서 지름길을 만들어서 다 풀로 죽이고 결국 저희다 거기다 돌을 박습니다. 가시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자연 상태면 너무 좋아요. 그 증거가 남잖아요. 아, 이게 쇼컷이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이걸 중심으로 뭘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런 콘크리트 세상에서는 증거가 안 나왔어요. 바닥에 어디를 많이 움직이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뭐 그럴 수 있죠. 1층이니까 1층이 가장 비싸고 2층이 그다음 싸고 3 이럴 수는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 쭉 분석해 보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1층만큼 2층이 가는 경우도 있고요. 지하에는 1층보다 더 많이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그게 콘크리트 바닥이니까 안 보이니까 보통 여러분이 움직이는 걸 저희가 이제 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AI가 추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한테 이른바 순례길 같은 걸 이제 저희한테 알려주죠. 이 소비자들은 맨날 며칠에 오면 보통 이렇게 걸어갈 것이다. 라는 걸 저희가 알려주면 아 그렇구나 라고 해서 거기 앞에 광고판을 세웁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거의 모든 행위들은 보이진 않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이런 작지만 큰 인공지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챗GPT 같은 건 아니네요? 네. GPT는 아무래도 예. 저희 입장에서는 예. 조금 네, 비전문가적인 게 좀 크죠. LLM 이제 여러분의 언어를 쓰니까 저희 같은 경우 바로 숫자로 바로 돼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텍스트를 쓰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대묻고 정확한 말을 안 쓰는데 아무래도 이제 AI가 잘 알아듣게 얘기하려면 AI스럽게 질문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죠. 네. 데이터로부터 얻는 통찰? 네. 이거를 강조하신다고 제가 알고 네네. 있는데 그러면 서비스 디자인에서 네. AI가 제공할 수 있는 대표적인 통찰의 예시? 네. 이런 게 있을까요? 그 간단한 건데 저희 책 처음 열면 가장 먼저 보는 게 집합이잖아요. 집합 예, 예. 보면 그러니까 집합 공부하다 보면 정답은 전부 다 그 안에 있는 집합 내용이에요. 여집합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근데 지금 하실 때는 여집합에 대한 고려를 AI를 통해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모든 사람이 A랑 A 여집합했을 때 A만 봐요. 그래서 A 데이터들은 엄청 많아요. 제가 여러분 두 분을 GPT 막 때려서 넣어서 해도 이거는 여러분일 거지 여러분이 아직 돼보지 못한 여러분은 내용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직업이 있으시잖아요. 그거에 대한 내용만 저한테 주구장창 내놓지만 저는 사실 제가 여러분과 대화를 함에 있어서 여러분 직업을 물어보면 결국 비결이 뻔하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 정도면 굉장히 이런 쇼핑에 관심이 있을 것 같고 멋진 옷을 입으셨고 이러시면 액세서리에서 브랜드 관련된 거 질문하실 수 있고 쇼핑거리 얘기할 수도 있는 이런 여지가 있고 포텐셜이 있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런 GPT 이런 거 사용하실 때는 당연한 대답을 보시는 이유가 그 이면에 있는 여집합을 보시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돼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본인에게 물어보실 거면 네. 난 누구야? 난 누구고? 누구야? 라고 일단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네. 저 가장 좋은 거는 친구랑 대화하실 때 GPT 켜놓으셔도 돼요. 저희 학생들 GPT 켜놔요. 왜 켜놓나 하면은 일일이 제가 누군지 설명하느니 나랑 친구랑 얘기하는 거 그냥 들으란 얘기죠. 자, 지금부터 나랑 친구 대화하는 거야. 그냥 학습해라고 해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죠. 네 하고 그냥 들고 있어요. 무서울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완전히 갇힌 상태라 그러면 일상생활에 나를 이제 대화 같은 것들 학습을 하게 되면 이 친구들은 조금 더 나를 확실히 알게 되겠죠. 그럴 경우 이제 내가 질문을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이 친구들은 내가 모르는 나의 전체를 이제 그리고 있을 겁니다. 근데 내 질문은 항상 국소적이거든요. 저는 질문을 이렇게 크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크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를 통찰 있게 한 번에 꿰뚫는 기술. 이런 거는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질문이고요. 일반 서민은 제가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질문들이 굉장히 국소적인데 국소적인 것도 대부분의 경우
내가 궁금했다기보다요. 그냥 아까 말씀한 것처럼 듣고 싶은 대답이 어렴풋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현상화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 여행 가는데 여행 루트 짜조는 대충 자기가 가고 싶은 그게 있고요. 자기가 예매를 했으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하는 건데 만약에 이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다음 질문이 그러면 내가 3개월 뒤에 다른 나라를 여행 가고 싶어. 그러면 나 그럼 어디를 가는 게 추천해? 라고 물어보셨어요. GPT 갑자기 밖으로 빠져나와요. 그럼 좀 막 당황. 그러면 여지파인 거지. 이미 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본 갔으니까 일본을 빼고 뭐 했어. 뭐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희는 GPT로 100분 활용하는 거죠. 저는 안타까운 게 이제 사회에서는 그런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그렇게 펼치라고 저도 교수지만 학생들한테 말 못하죠. 확률이 적은데 어떻게 이렇게 힘내라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근데 이런 친구들한테 어떤 GPT한테 물어봐서 충분히 설득 가능한 어떤 길을 안내해 준다 그러면 저도 이제 그것도 잘 사용하는 AI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업의 그 AI 활용 전략 네네네. 자문하신 것 같은데 네. 그 기업 경영자들한테 AI 도입과 활용 방법에 대해서 주로 어떤 조언 하시고 계세요? AI나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이 만능주의가 갑자기 팽배해져서 예. AI를 통해서 모든 걸 해결해야 된다라고를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AI를 통해서 해결하는 거지 AI가 뭘 해결해 주는 건 사실은 아닙니다. AI의 뭐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은 조금 하셔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지금 보통 AI를 쓰시는 기업들이 너무 티를 내시는 경향이 강해요. 어떤 티를 난 AI를 활용한 뭐를 만들었다. AI를 활용한 뭐를 했다. 이건 AI 뭘 했다. 물론 AI 도입 사례 뭐 이런 거. 하지만 요리를 좋아하지 칼날 좋아하는 소비자는 아무도 없어요. 어느 스시집에 가서 무슨 칼 썼어요? 누가 얘기합니까? 그냥 나오는 요리를 보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은 이제 요리 초보면 도구가 중요한 거죠. 난 이런 도구를 썼어. 이런 도구를 썼어. 그러니까 맛도 좋을 거라고 하지만 소비자가 거기까지 이해해 줄 정도로 아량이 높지 않습니다. 그냥 맛이 좋은지 안 좋은지가 중요한 거고 맛이 안 나빠서도 기술이 좋은 거니까 괜찮은 건데 이런 소비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소비자가 진짜 필요한 거 말고 뭘 원하는지를 제안을 해줘야 돼요. 보통 디스커버리를 한다 그러거든요. 니즈를 디스커버리 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조금 힘들고요. 보통 원트를 프로포즈를 할 줄 알아요. 나는 지금 한 번도 안 먹어본 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처음 뵀지만 제가 여러 번 뵀어요. 근데 그래서 변호사님이 매번 구두를 신어요. 매번 구두를 맨날 제가 볼 때마다 구두 신어요. 생일이세요. 그럼 제가 보고 구두 좋아하시는구나. 구두를 선물할 것이냐. 저희 학생들한테 절대 그러지 말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운동화만 계속 신으세요. 저도 쭉 보니까 계속 운동화 신으세요? 그러면 전 운동화 선물해줘야지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매번 운동화 신으니까 10,000원을 보나링해서 7cm짜리 힐을 빨간 분홍색으로 선물해드려야겠다. 역시 센스 있으신데요. 그러면 절대 안 신을 거 알아요. 지금은 안 신겠죠. 저는 그 3%의 건 거거든요. 그게 분명히 신발장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신는 날 과연 누구를 생각할 것이냐 그러면 저를 생각하겠죠. 그리고 그걸 신게 하는 날이 오겠죠. 없으면 그걸 신어서 오게 해야죠. 그러니까 모든 어떤 기업의 고민을 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가 못 산 나라가 아니거든요. 소비자들한테 필요한 걸 물어봐봐야 없어요. 아파트 디자인할 때 가장 논란거리가 되는 게 신발장이 얼마나 커야 되냐 이겁니다. 얼마나 또 진짜 커야 됩니까, 여러분? 저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신발장 이러다가 신발장 안에 아파트 넣겠어요. 신발장이 너무 커요. 네. 근데 그런 거예요. 신발을 필요해서 신는 거면 그렇게 필 필요가 없는데 신발을 갖고 싶어서 사는 겁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근데 어른들 생각하면 신발장 뭐 이렇게 신발이 왜 이렇게 많아? 라는데 그거는 신발을 기능으로 보는 거고 지금 저희가 필요한 건 신발을 원하는 것, 디자이어로 보기 시작하면 신발은 채워야 되는 거죠. 쫙 채워서 멋있게 하고 내가 맨날 갈아 신어야 되고 그리고 없는 한 번도 안 신은 신발이 존재한다 그러면 저는 그걸 선물로 드려야 되는 거. 제가 여러분의 AI면 저는 쓱 보고 구두만 신으시네 운동화. 운동화 신으시면 구두 드리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겁니다. 그 3%가 발현되기까지. 그리고 어느 날 그걸 신는 날 났을 때 지금 여러분 필요한 것을 준 선물을 한 사람들은 누구지? 누가 선물해줬지? 글쎄 누가 줬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내 필요한 거에 묻을 거예요. 그 사람들 준 사람은. 반대로 구두 준 저는 이거 옛날 때 설 선생이 있는데 그때는 이걸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는데 이렇게 또 쓰게 되네라고 하면서 하실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세컨 발화가 되는 거니까 저한테 이제 전화를 주시거나 연락을 주시고 감사한 표현을 하시겠죠. 그러면 저는
프로포즈를 잘한 거죠. 선물을 잘한 거죠. 네. 저는 재화를 준 게 아니라 선물을 준 거니까.